네.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좀 배우셨어요. 물질의 특성 이런 걸 배우셨어요. 그쵸? 물질의 특성 해가지고 혼합물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쵸? 혼합물, 순물질 막 이런 거 배우셨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물질을 크게 이렇게 혼합물과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배웠었거든요. 혼합물은 배웠는데 이 화합물은 뭐냐면 이게 순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네. 필기를 잘 해주셔야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화합물은 원래 순물질인데 이 순물질이 사실 화합물만 있는 게 아니라 원소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순물질에는 화합물과 그다음에 플러스 원소가 있어요. 원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체적인 물질은 혼합물과 화합물 그리고 또 이 화합물은 순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순물질이라는 건 사실 또 원소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순물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하거든요. 이 원자는 사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속에 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힘으로 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원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원자가 딱 한 종류다. 그럼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자가 두 종류 이상이 모였다. 그럼 화합물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순물질이라고 해. 왜냐면 얘가 이 원자가 여러 종류가 모였어도 이렇게 화합물이 된 이상 여기는 성질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특성이 일정하고 성질이 하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에는 이런 게 있어. O2 또는 O3 이런 거 있어. 그럴 수 있죠. 네. 뭔가 좀 막 날라다니지, 여기. 그치? 기분 나쁜 게. 안 그래도 지금 기분 나쁜데. 나 깜빡 잡았어. 이제 자, 그래서 O2, O3 이런 애들이 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친구는 산소 원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성질을 가져. 어떤 성질이 있냐면 숨쉬기 도와주죠. 호흡을 도와주고요. 또는 연소를 도와줘. 그쵸. O3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외선을 차단시켜요. 오존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이 딱 하나씩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같은 원자인데도 같은 원소이거든요. 얘네가 OO라는. 근데도 얘가 개수에 따라서 모이는 정도가 다르면 다른 성질의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모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이 물은요, 두 가지 원자가 있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물이 갖고 있는 성질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의 성질 하면 비열이 크고, 그쵸? 끓는 점이 백도고, 뭐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물을 이루는 요 수소 원자 있죠? 수소 원자의 성질이 또 따로 있거든요? 수소는 어떤 성질이 좀 있죠? 수소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뭔가 좀 폭발시키거든요. 수소가 산소와 같이 만나 있을 때 막 폭발을 하기 좋아. 근데 지금 산소랑 만났는데도 수소가 폭발을 안 해. 그 이유는 얘가 이미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라는 새로운 분자로 새로운 물질로 지금 합해져 있기 때문에 수소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여긴 산소의 성질이 있냐? 여러분, 물 마시면 바로 숨 쉴 수 있어요? 물이 호흡을 도와주거나 연소를 도와주지 않잖아. 그치? 여기는 산소의 성질도 없는 거야. 산소의 성질도 없고, 그다음에 수소의 성질도 없고, 그냥 새로운 물의 성질만 있는 거라서 여기에는 그냥 요거 자체가 하나의 순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소하고 화합물은 둘 다 수물질이고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소라고 하면, 자,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게 한 118가지가 있어요. 알려진 게. 근데 그 중에 인공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인공적인 거는 순간 만들었다가 아주 순간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를 만들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성자를 막 돌려가지고 그걸 핵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그게 걔가 곧 다시 튀어나와. 좀 이따. 그래서 사실 만들었다라고는 만들어 봤다는 거야. 만들어 본 거고 인공적으로 가능하긴 하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쓰고 있진 않아요. 예. 그냥 일단은 인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것이고 모든 물질은 이렇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다?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이런 친구들, 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원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과 메테인, 물을 얘기했고, 메테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분자식 한번 써볼게요. CH4라고 하는, 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암모니아는 NH3라고 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졌어. 아세트산도 한번 그냥 써볼래? CH3COOH. 근데 요 정도는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아. 아세트산까지는. 근데 이거 좀 특이하죠? 어, 약간, 네, 이유가 있긴 있는데, 네, 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C가 여기 두 개 있는데 몰아붙이지 않고 C2 이러지 않고 저렇게 나눠놓은 게 좀 특이하죠? 이 구조를 한 번에 보려고. 어, 요, 요 구조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혼합물이거나 화합물인데 일단은 우리가 화합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합물은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원소라는 것도 있다. 네. 자,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 해가지고 아까 물은 수소, 산소가 있다. 수소는 이따가 정확히 배워보겠지만 요런 거. 어, 이런 원소 기호를 써요. 메테인은 탄소가 C, 수소가 H, 암모니아는 질소가 N, 수소가 H. 그래서 NH3가 되는 거거든요. 탄소, 수소, 산소 한번 써볼까? CHO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CHO로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 포도당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당 같은 것도 숫자가 재밌는데 네. 포도당은 C6H12 이렇게 O6로 되게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광합성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많다. 그냥 외우면 돼, 일단.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먼저 이 물질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라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싼 물질로 금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물질들을 분류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거야. 근데 그거를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다 통일을 하고 그 안에 알파벳 같은 것도 쓰고 뭔가 기호도 쓰고 했어. 그러다가 베르셀리우스가 비로소 알파벳으로 쓰자. 이게 이제 여지껏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 덕분에 좀 원소 기호가 간편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헬륨이나 수소 할 때 앞글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을 때는 뒤에 있는 소문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써.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걸 썼지만 바로 뒤에 있는 게 안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글자를 택하는 건데 이렇게 모음이 안 와도 돼. 자음이 올 때도 있어. 염소 같은 경우는 탄소 C, 염소 C 시작하니까 탄소는 그냥 C라 하고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외우실 건데 이걸 이렇게 무턱대고 외우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 순서대로 외우려고 합니다. 예. 일단 지금 그거를 좀 네, 외워보고 네,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근데
먼저 그걸 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한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너희 중에 진짜 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교도? 네. 정말 맞는 것이야? 진짜야? 대현아, 주기율표 좀 외우지 않았어? 처음 봐요?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 조금 힘들겠네요. 네. 대현이 먼저 주세요. 대현아, 거기 잃어버릴까 봐 이름 살짝 쓰고, 네. 음, 여. 서윤이도 안 외워봤다고? 일단은 좀 나눠주고 이따가 찝어줘야겠다. 네. 네. 여기요. 네. 입니다.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위에 있는 칸이 주기율표인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잘 좀 확대해서 보시면 얘가 주기율표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전부 다 외우긴 좀 사실 불가능하시고 여기까지 외울 거예요. 여기까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네. 되셨죠? 네, 이렇게 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렇게 외울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얘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왔었어요. 한번 여기 아래 적어 주실래요? 수소는 수, 헬륨은 해,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리튬이거든요. 리, Be는 베릴륨, 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붕소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친구는 붕탄질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영어 발음 그대로 보스, 보스 노프네 이렇게 그냥 외웠었거든요. 보스 노프네. 붕탄이라고 하면은 약간 또 이게 영어를 바로 떠올리기가 힘들으신 것 같아서 보스도 오픈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아, 여기는 알규, 인, 황, 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크카. 자, 그렇게 외울 건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요 아래에도 있어요. 원래 이름.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땐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누구였냐면 수소였죠. 네. 이 친구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여기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플루오린이라고 하거든요, F를. 예전에 불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플루오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다음에 칼슘인데, 칼륨을 그냥 크로 외우면 순서가 많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네. 자, 여기에서 1번부터 여기가 뭐였어? 얘들아? 수소. 이거는 헬륨. 이거는 리튬. 이거는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이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거는 칼륨. 칼슘. 되셨죠? 진짜 단순한 거 빼고 모르겠어. 되게 모르겠어요? 칼슘. 음, 그쵸. 좀 어렵죠. 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거는 다 외우셨어요? 1번? 수소는? 네. 이거는 2번. 다 아시겠어요? 헬륨? 이거는 리튬. 아시겠어요? 베릴륨. 네. 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확인을 해보려고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가져보시고. 진짜 살수에 기울였습니다. 아직 거기 아니 아직. 내가 틀리는 거야. 몇 개씩 아니 그 오늘 아니고 오늘 아니. 자, 다음 주에 다음 주. 어디다 자, 여러분들 요거 그 종이 맨 아래에다가 요걸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에 요 분자식 원소기호표 있죠? 네. 여기에서 봐봐.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해야 된다. 이 아래에다가 이 아래 빈칸 있죠, 여러분? 네. 거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자, 맨 처음에는 뭐였냐면 여기가 수소. 네. 한번 적어 볼까요? 그다음에 헬륨, 수해, 리튬. 그다음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베릴륨, 비. 스웨리베, 그다음이 보스, 노, 후까지 쭉 써주고 내가 여기 내가 헬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10번인 거야, 여러분. 네. 되셨죠? 네, 10번인 거예요, 10번. 그다음에 나트륨 많이 들어보셨죠? 나, 마, 알, 규. 규소가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SI예요. 인, 황, 그다음에 염소, 염, 아르곤. 그리고 마지막이 크카예요. 네, 크카. 그리고 요거 빼고 나머지가 얘네들은 그 밖에 원소를 좀 넣었거든요. 아, 여기 좀 있구나. 헬륨이랑 다 있구나. 헬륨. 네, 많이 있구나. 제가 좀 뒤섞어 놨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소 기호 외우시고, 이제 그걸 변형시켜서 분자식까지 외우셔야 돼요. 되셨죠? 되셨나요?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요거는 이따가 3교시 더 정확하게 열렬히 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쵸? 네, 이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같이 풀면서, 네,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원소 화합물에서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맞을까요? 네, 이게 맞는 말이죠. 기본 성분이 되는 거고요. 원소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고 보통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소하고 원자를 많이들 헷갈려 해요, 친구들이. 근데 이 원소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 바구니가 있다고 쳐봐. 이 세상에는 원소가 수소 원소 바구니, 산소 원소 바구니,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질소 원소. 근데 여기에서 이 바구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수소 알갱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수소 원자들 또 산소 원자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얘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요, 얘 혼자 그냥 나오지 않아. 수소 원자 혼자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 H2 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어땠어요? 물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둘이랑 이 친구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 그쵸?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 바구니 뭐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성분인데 종류야. 물질의 종류인데 물질의 종류들 중에서 수소 원자들이 수소 원자끼리 하나씩만 나오진 않고 거의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소의 성질 하면은 H2의 성질인 거예요. 대표적인 산소의 성질 하면 보통 O2의 성질. 근데 아까 또 어떤 성질도 있었어? O3의 성질도 있었죠. 그쵸? 그런 자외선 차단하는 성질도 하나 더 붙으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산소 원자인데 성질이 두 개, 세 개 붙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얘가 수소와 붙으면 또 다른 성질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기본 성분이다, 어떤 종류다, 그런 원소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기본 입자다, 그런 그 원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 원자 자체는 이 원자 하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성질이 있다 없다?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다곤이에서 나올 때는 이미 결합해서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질이 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이 있다라고 하려면 원자 상태에서는 모르고요. 분자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원자가 결합한 상태, 분자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화합물 상태인데 분자가 아닌 게 또 있어. 그런 상태가 돼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2번.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다. 이거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 섞인 거? 순물질이 섞여 있다. 순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혼합물이에요.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혼합물은 물하고 소금이 섞이면 혼합물이거든요. 보세요. 소금물에 소금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소금의 성질이 남아있어. 아까 여기 그냥 물에서는 수소의 성질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안 그러면 우리 다 터져. 그죠? 우리 물 마시는 데한 번씩 터져버려. 자, 그래서 요 경우 이 성질 두 개가 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합물이라 하지 않고 혼합물이라 해.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다 순물질이죠?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 거는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원소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분해할 수가 없고, 화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 맞을까요? 성분 물질이 아까 화합물에서 물 같은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수소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쵸? 화합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성질이 없어져.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 이것도 X. 5번, 원소와 화합물은 순물질이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 맞아요. 물질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번에 우리 배웠거든? 끓는 점, 어는 점, 뭐 용해도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게 일정하다 이거. 근데 소금물은 어때? 소금의 양에 따라 확확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요 이야기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일부러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괜히 헷갈릴까 봐 이따가 다시 또 추가해서 막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2번하고 3번 한번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또 답 맞춰볼게요. 2, 3, 4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5번은 저랑 같이 하고 알면 해보세요. 아시면 2, 3, 4번만 한번 해보실게요. 다 풀었나? 2, 3, 4? 한사는 있나요? 다 풀었네.
줄까? 하도 잘 보이지 않나? 좀. 네, 물의 구성 원자라고 해야 될까? 물의 구성 원소라고 해야 될까? 물의 구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의 구성 원자 이거는 이제 원소라고 하셔야 돼요. 원소. 그리고 모든 물질은 보통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물질의 종류야, 이게. 물질의 종류를 말하기 때문에 어,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철. 자, 원소에 해당하는 거는 한 가지 종류의 이제 원자들만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종류의. 그럼 철은 우리가 보통 Fe라는 원소 한 종류. 그래서 어, 메테인은 아까 CH4였잖아요. 원소가 두 종류죠. 이때 원자는 몇 개라고 해야 되냐면 원소는 두 개고 원자는 다섯 개라고 해요. 입자 하나하나의 개수를 다 따지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그래서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도 화합물이죠? 네, 순물질이지만 이거 둘 다 순물질이거든요. 순물질이지만 그래서 자기 물질의 특성 하나만 같지만 어쨌든 원소가 여러 개 있죠. 질소도 아니죠. 질소는 원소죠. 질소 원자 한 종류. 알루미늄도 원소. 아세트산은 아까 CH3COOH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원소가 섞였어.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어떤 게 틀렸을까? 대현아 혹시 이거 풀었니? 4번에 어떤 게 틀렸어? 3번. 네, 반드시 두 글자로 나타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한 글자도 많아요. 그리고 첫 글자 대문자여야 되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이거 몇 가지 종류의 원소로 섞여 있게? 맞아, 두 개잖아요.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보는 경우가 많아. 이게 지금 I가 아니라 그냥 L의 소문자야. I는 아이오딘이라고 있거든? 그때 대문자로 딱 하나 딱 야무지게 써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종류예요.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아니죠. 이거 누구였어요? 베르셀리우스. 그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멋있잖아요. 그쵸? 베르셀리우스. BTS 같잖아. 아니야? 미안해. 어디 갖다 붙여, BTS를. 선생님 갑자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야, 요즘에 누구지? 코르티스인가? 코르티스 맞아? 레드 부르는 애들이? 코르티스. 너무 잘하더라. 너무 기특하다.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멤버가 영웅 국제적으로 다닌 사람이 있어. 맞아. 나도 봤어. 부재중 출신 아니야? 다녔던 애 아니야? 그치? 까지 합격할 뻔했다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잘했지, 뭐. 아이돌은 잘했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같이 써볼게요. 헬륨은 뭐야? 원소 기호가? 기억나나요? 뭐였어요? He2였죠? 네. 리튬은? 에라이씨, 그치? 기억이 안 나. 에라이. 그 다음에 N은 뭐였어? 질소. 참. F는? 플루오린이거든요. 아우, 이쁘다. 그치? 플루오린. 염소는 CI가 아니라 CL. 미음 해야 되겠다. NA는 나잖아, 나. 그치? 나트륨. 그쵸? FE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철이에요, 철. 여러분 몸 안에 철 있어요, 없어요? 철 있는 사람. 너희들 몸에 철, 칼슘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철분, 철분. 근데 왜 자석이 안 붙어? 왜 안 붙어? 어? 왜 안 붙냐고. 이거 우리 이온 배우면 다 알게 돼요. 재밌겠죠? 이온 배우면, 네.
우리 몸에 나트륨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트륨이요, 물에 들어가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폭발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왜 그런지 다 아실 거예요. Mg, 마그네슘 Mg, 그치? 아연은 Zn. 그쵸. 벌써 이거 다 외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똑똑하니까. 네.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요거 뭐 쓰는 거 하기 전에 제가 살짝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역사 이야기를 살짝 하고 쉴게요. 네. 여기에다가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 보세요. 네. 라부아지에 이런 사람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이상하게 오투 책에는 살짝 빠져 있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학교에서는 막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대. 되게 얼촌 영찬이는 좀 염창부야. 프린트에 많이 나와 있어. 이 역사적 배경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더 준비했어. 너희들이 배우는 것보다 난 더 알려주겠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살짝 들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세요. 네. 역사 이야기야, 그냥. 네. 아시겠죠? 네. 역사는 흐르니까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먼저 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까 봐 제가 그냥 안 썼는데 이제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쉬면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 알아? 어? 여러분 여기서 세계사 미리 좀 배운 사람들 없나요? 세계사? 배우긴 했어? 알렉산더 들어봤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어. 그 사람이 문화도 막 같이 전파했던 거 알아? 어.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스승이 오늘 여기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 스승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거든요. 한번 여기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자음 힌트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고 적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한테 이제 배우고 전 세계를 제패한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많은 이야기를 했어. 철학, 뭐 수학, 뭐 과학, 뭐 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과학 쪽에서는 이 사람은 물질의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했어. 그 내가 저번에 물질의 특성 얘기할 때 하지 않았니? 어, 물, 불, 흙, 공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 사람은. 네. 이게 물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 이 사람의 또 스승님이 있어. 이 사람의 스승님은 세 글자야. 오, 맞아. 맞아, 맞아. 플라톤이었어.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론 알아요? 이것 너무 어렵죠?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이 세상과는 좀 분리된, 좀 약간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가 있어. 그걸 혹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주토피아랑 비슷해. 유토피아, 그쵸? 주토피아가 어디서 온 말이거든요? 유토피아가 있어. 쌤이 쌤이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왜 들어야 되나 이러고는 유토피아가 있어. 잘 들어봐. 근데 거기에서는 진짜 순수한 순수한 모습이 있대. 여러분 지금 순수해요. 때 묻었어요. 막 나빴어요. 그쵸? 나빠. 막 공부도 안 해, 더럽게. 농담이고. 네. 근데 이런 모습과는 별개로 정말로 사람이라면 정말 바르게 이렇게 다 가져야 할 어떤 선한 그런 어떤 이데아론이 있대. 그런 모습이 있대, 따로. 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서 뭘 생각하냐면 이 물질도 그렇다. 물질의 그 속에는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에 아주 엑기스, 아주 선한 그런 성질, 순수한 성질이 있다. 그게 물불 흙 공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너무너무 막 건조해. 건조하면은
물의 성질이 많은 걸까? 아니면은 약간 그런 공기의 성질이 많은 걸까? 공기, 그죠? 물의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 중에서 얘가 부족하니까 얘는 건조하고, 이 불의 성질이 부족하니까 차갑고, 뭐, 이렇게 물질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 생각이 굉장히 오래 가긴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막 발달을 하지. 18세기에 어떤 혁명이 있었었죠, 여러분? 18세기에? 18세기에 무슨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는 잘 모르시면 산업혁명이 있었죠. 증기기관차 막 생기고, 막 공장이 생기고, 그쵸?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뭐가 많이 생겼냐면, 유리를 제조하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 유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발달을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렌즈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렌즈로 뭘 만들겠어? 현미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생물이 동물, 식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발견을 해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저걸 가지고 이제 화학자들이 뭘 하냐면 막 실험 도구들을 막 열심히 만들어. 비커 막 이런 거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 기체를 막 뽑아내기 시작해. 기체를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서도 분류를 해내고요. 막 물에서도 뽑아내고 막 그래. 음. 그래서 기체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물불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자체도 뭐가 있다? 공기에 여러 기체들이 있다. 그리고 물도 사실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가장 철저하게 깨부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라부아지. 이 사람이 돈이 많았거든요. 돈이 많아서 비싼 실험 도구를 많이 살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막 실험을 뭐 의리의리하게 실험을 하는 거야. 네. 물 분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에서 우리가 주철관 보이시죠? 지금 주철관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철에 탄소가 좀 붙어 있는 애거든? 근데 이 탄소라는 아까 원소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냐면 산소를 좋아해, 탄소가. 산소를 좋아해서 자꾸 붙고 싶어 해. 근데 물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 물을 뜨거운 주철관 안으로 넣으면 물이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된 상태에서 산소가 일로 끌려가 버리는 거야. 분해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붓는 순간 이 주철관이 빨개져. 왜냐면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철을 녹슬게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이쪽으로 달라붙고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제 수소 또는 아직 분해되지 않은 수증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은 수증기는 일로 내려가고요. 여기 냉각수로에서 빠져서 여기에 물이 남고요. 분해 안 된 건 이제 순수한 수소만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사고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 그 사람 그 제자가 누구였어? 알렉산더였지? 막온 세계를 막 다 그쵸, 나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덕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천년을 지배해 거의 전 세계를.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깨부셔지기 시작한다. 왜 저렇게 유리도 점점 발달을 하고 이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들 이런 걸 다 만들려면 되게 밀폐도 잘 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물은 기본이 아니다. 왜? 물은 분해가 되니까.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고 또 불은 물질이 아니다. 이것도 밝혀내. 불은 물질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은 에너지다. 얘는 질량이 없다라는 거를 또 밝혀내요. 이거 다 라부아제이가 했어요. 네 개를 다 부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런 기본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원소라고 하겠다. 여기 있는 사원소설 말고
그 하나하나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철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린다고 쳐봐. 쾅쾅쾅 철 말고 구리라고 해볼게요. 구리판을. 이거 두드리면 구리판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시죠?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무한대로 늘어날까? 이제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자, 요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넓은 바다나 물에다가 기름을 톡 떨어뜨려. 그럼 그 기름은 무한대로 퍼질 것이다. 그거. 퍼진다, 안 퍼진다. 얘 무한대로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네. 어떨 것 같아, 세빈아? 무한대로 늘어날까? 아니면 딱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 네. 다원이는 끝이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계속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연결돼 있다라고 봤고요.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근데 원자가 있다면 끝이 있어야 돼. 딱 정해진 알갱이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 딱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쫙 퍼진 그 넓이와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략 몇 개의 원자가 있는지도 다 세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그래서 끝이 있어.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원래는 물불 흙 공기라든지 사실 더 그 이전에 아까 그 탈레스라고도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은 못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또 기본이 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데모크리토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또 약간 현대의 원자 개념도 말을 했었어. 그런 사람들 좀 거쳤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오래 갔다가 라부아제가 그거를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그 라부아제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한 사람이 돌턴이에요. 아까 돌턴 이름 살짝 나왔었죠? 돌턴이 아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뭔가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돌턴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알갱이라는 거 말고 이런 원소 이야기를 한 사람은 또 보일이 또 있어. 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데 아마 학교마다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좀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나가실 수도 있고 아예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 정도는 좀 다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 화학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외우셔야겠죠? 네. 자, 화학식은 뭐냐면, 이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산소 원자 그러면 산소의 원소 기호 있죠? 그리고 산소가 몇 개 모였는지 원자의 수, 이걸 가지고 산소 기체를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산소 기체는 뭐고 산소 원자는 뭐냐? 산소 기체는 이런 느낌. 얘는 분자고요. 그쵸? 산소 원자는 하나의 입자인 거예요. 그쵸? 산소 원자는 그냥 입자 한 개야. 산소 원자 한 개. 얘는 분자는 입자가 두 개가 모인 거예요. 입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산소 원자의 종류는 산소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얘는 아까 바구니가 원소가 이 친구의 바구니가 산소였죠? 거기서 왔다 이거예요. 산소 원자의 바구니에서 나온 애다. 그렇게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 같은 경우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그다음에 수소 원자의 개수, 산소 원소, 산소 원자의 개수가 1인데 1은 생략해요. 그래서 H2O라고 씁니다. 요 순서는 사실은 적당한 룰이 있긴 한데 그게 원래 이렇게 수소가 먼저 앞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테인 같은 경우 이런 건 또 안 그래요. 이거는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어떤 그래서 이걸 지금 룰을 다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좀 분자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식은 뭐다? 종류와 수를 기호로, 원소 기호로, 그리고 숫자로 나타내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외우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소의 성질을 갖고 있는 뭐 터지는 친구, 그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약간 소독하는 데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암모니아 좀 아시죠?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이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오줌이에요, 오줌. 네. NH3. 이산화탄소는 연소하면, 뭔가 태워지면 나오는 거고, 염화수소는 여러분들이 염산으로 많이 잘 알고 계세요. 얘를 물에 녹이면 이제 염산 수용액이 되거든요. 염화수소 수용액이 염산인데 네, 강력한 산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죠. 메테인은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라고 아실 거예요. 이거의 주성분.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 친구가 들어와. 메테인, CH4. 그래서 중요해서 외우셔야 돼요. 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연이어서 쪼갤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쪼개진다. 끝까지 얘가 나눠져서 아예 뭐 너무 작아서 없어질 때까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데모크리투스는 그럴 수 없다. 뭔가 딱 정해진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뉴턴의 원자설로 발전을 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1시 56분이죠. 살짝 여기 옆에 문제 여기 좀 몇 개 풀어보고 쉴게요. 네. 자, 오른쪽 화학식. 물질의 종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보통 이 분자식을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이산화탄소죠, 그쵸? 이산화탄소였고, 그 다음에 얘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몇 개라고 해야 될까? 원자의 종류가 지금 두 개라고 해야 될까? 세 개라고 해야 될까? 두 개라고 하셔야 돼요. 보세요. 원자의 개수 말고 이 종류, 원자의 종류. 그게 원소잖아요. 원소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 이건 몇 개다? 요거 하나, 둘 해가지고 세 개다라고 할 수 있어. 아까 물은 H2O였거든요? 물은 H2O인데, 수소 두 개가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처럼 생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질소는 N 두 개가 합해져서 공기 중에 있거든요. 질소가 거의 대부분 78%예요, 공기에. 이 친구 덕분에 식물도 잘 자랄 수 있고, 우리도 잘 자랄 수 있고. 네. 이 질소 N2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HCl은 수소 하나, 염소 하나인데 네,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염화수소. 자, 다 되셨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원자핵 이야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금 정확히 한 59분이니까 이따가 12시 9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